자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부터 특징주들 그리고 새로운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1시간 안에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저희와 종목 고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들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카메라 기본 어플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종목 순간 포착 검색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3270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장도 잘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와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되고 우리 시장 분위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낙폭은 매일매일 더해져서 벌써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 출발 때는 잠깐 빨간불을 보여줬다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시각 0.5%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528선 지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어느덧 871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해운주들의 움직임 함께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하해운이 안에서도 대표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4,075원선 지나가고 있고 대한해운부터 태웅로직스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을 보였던 HMN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오늘 오전장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그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덜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가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미국의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말부터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선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하고 그리고 주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관이나 이제 또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이제 순매도로 또 이제 일관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이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CPI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좀 보여줬고요. 다만 이런 기대치가 좀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2차 전지나 바이오 많은 섹터에서 하락세가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LG 전자가 이제 로봇에 관련돼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인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 중동 리스크 그리고 홍해에 관련된 이제 위협 때문에 이 해운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증시들이 계속해서 하락은 8거래일 동안 하락세는 좀 보이고 있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도 이제 주가들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중소형 반도체주라든지 낙폭이 좀 나왔거나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이런 종목들을 꼭 감신 종목으로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신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대형주 안에서의 조금 힘이 붙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대형주로의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 함께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나눴던 공략주 오늘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무기술입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각 저희가 받았던 종목인데요. 일주일 만에 수익률 고점 기준으로 11.5% 달성을 해줬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플리토입니다. 저희가 12월 첫날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고점 기준 35%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 모두 저희가 받아봤던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기술은 지난주에 바로 받았었죠. 새해 첫 주, 첫 공략주인 만큼 선물 같은 종목 주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네. 일주일 만에 또 좋은 수익을 보여줬어요. 네. 목표가는 달성했는데 네. 지금 잠깐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데 어떤 전략을 또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나무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시총이 좀 작다 보니 가볍게 슈팅이 한번 나오는 구간,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차익을 좀 실현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가가 2,350원이었었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을 좀 보이면서 2,620원까지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목표가 2,550원을 좀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고점 돌파하는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금화를 다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부분이 뭐 이 전 업종들 일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주라든지 로봇주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들이 빠짐에 있어서 나무 기술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오늘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크게 하락세를 좀 보이는 업종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랐던 부분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조정은 그래도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부근이죠. 2,300원대까지 2,400원이 뭐 깨진다 혹은 뭐 2,300원대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해서 재매수를 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박스 안에서 가격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이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저점에서 사서 또 박스 고점에서 또 매도를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낮은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하면 저점 부근에서 뭐 2,400원이 깨지는 부분 그리고 혹은 일주일 전인 2,35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셔도 긍정적인 수익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니까요. 일단 먼저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전량 매도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3%대 가격 하락이 나오지만 시장 약세에 따른 가격 하락일 뿐 큰 폭의 조정은 아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도 일단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익절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도 저희가 12월 1일 날 받고 나서 고점 기준으로 35%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차트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종목 하락 원인 앞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시장이 약해서일까요? 네, 사실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AI의 최근 들어서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이제 우상향했던 이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12월 1일 날 추천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050원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1차 목표가를 32,500원, 2차 목표가를 35,000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35,000원 부근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좀 돌파를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플루토의 차트 흐름들을 좀 봤었을 때 상승과 하락을 이제 만들면서 차트 흐름들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AI, CES 관련해서 이 AI 관련주들이 뭐 부각이 되는 이런 모멘텀이 좀 나타나다 보니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AI 관련주들,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뭐 등등에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하락세 좀 나타났고 사실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전 고점 부근이에요. 사실 35,000원부터 4만 원 구간까지 저항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도 이제 이 35,000원 선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38,000원까지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윗골이 달면서 차익 매물이 일부 좀 나왔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뭐 4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이제 먼저 28,000원대부터 매수를 하셔서 지금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게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제 바꿔 나가셔도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플리토 같은 경우도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의 관점으로 매도 관점 함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시 4만 원 선까지의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저희가 공략주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장 안에서 조금 특징이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장 초반 상한가를 좀 만들어줬던 경인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자 제품, 전자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을 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위치라든지 리모컨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뭐 어제 이어서 오늘 상한가에 간 이런 이유를 좀 볼 때 LG전자가 고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 경인전자가 고퀄의 지분의 2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2대 주주의 랭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경인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분법 이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야라는 기업의 통신 모듈을 통해서 국내 제조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IoT 기술, 이 고퀄의 IoT 이 기술들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LG전자도 이 고퀄의 이 IoT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이제 높게 기술력을 좀 높게 샀기 때문에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액적인 부분 투자 금액은 이제 비공개이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가 들어간 만큼 또 향후에 이런 M&A에 대한 가능성 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 경인전자가 오늘 상한가에 랭크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한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락세를 좀 맞은 이후에 그때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직행한 경인전자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없이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던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LG전자와 함께 엮이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조정 이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흥하해운인데요. 좀 전에도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박 운송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그 중에서 액체, 석유, 화학 제품들을 아무래도 해상으로 좀 운송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해운주들이 반등을 좀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시총이 1조에 가깝게까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시총이 이렇게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멘 후티죠. 아무래도 이제 홍해상에 있는 이제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송 비용이 또 물류 비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는 선박 같은 경우는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이라든지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해운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 후티 반군을 공습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조선을 좀 납포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납포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후티 반군을 또 이제 진압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원상태로 홍해의 선박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 또 이슈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잔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오늘 또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진입하시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시총이 좀 높은 큰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좀 덜한 적은 이런 기업들이 슈팅이 더 빨리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낙폭이 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본 이후에 진입을 하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운 관련주들 앞에 브리핑에서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배드뉴스가 또 우리 시장에는 굿뉴스로 작용했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해운주 안에서도 시총이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흥하해운 접근할 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특징주 한 종목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로보스타입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꿈틀꿈틀대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G전자가 이 로봇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죠. 사실 한동안 굉장히 좀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좀 더딘 행보를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LG 계열의 이제 계열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LG전자가 33.3%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G전자가 로봇주에 투자를 하겠다,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이 로보스타가 슈팅이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LG전자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간 1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 중에 로봇주들에 대해서 주된 투자가 될 전망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로보스타가 오늘 좀 슈팅이 나왔고 이제 오랜만에 상한가 부분까지 좀 갔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윗골이 달면서 매물이 좀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3만 원 근처까지 혹은 뭐 이제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긴 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4만 원 부근 전 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지켜봐도 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온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꼬리들을 좀 먹어가는 그리고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리를 다시 먹어가는 이런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테마주로서 뭐 이제 짧게 볼 종목은 아니라고 이제는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만 원 선까지 보신다고 하면 수익 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G전자가 참 여러 종목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도 LG전자 이슈와 함께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슈팅이 나왔었죠. 그동안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사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상승분이 약해서 아쉬웠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도 16%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만 원 선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략주의 AS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신데요. 이 시장의 시황이라던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공략주와 관련된 질문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어떤 선물 준비해드렸죠? 네, 이제 시장 주도주를 먼저 우리가 선점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 주도주 검색식에 대해서 또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시장 주도주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증시들은 빠지고 있지만 뭐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차익을 또 이제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종목에서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매매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오늘같이 장은 빠지지만 내 계좌에 수익률은 빨간불이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다 함께 좀 들어오셔서 시장 주도주 검색식을 미리 받아봄으로써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장 전에 또 설정을 해 놓으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시황이나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까지도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 이슈나 뉴스로만 장중 전략 세우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인 도움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검색식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고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엔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8,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매도가와 향후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이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써주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더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엔캠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래돼서는 또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익절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만족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썩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횡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캠을 보유하고 계신 이제 보유자분들이 뭐 다들 이제 힘들어하셨을 건데 이 연말부터 바닥을 찍고 났죠. 이제 5만 원 선이 깨진 4만 9천 원 선부터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를 때 사실 엔캠은 오른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 횡보의 시간들을
거친 이후에 이제 연말부터 해서 반등이 나서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뭐 2배 가깝게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올랐냐, 뭐 덜 올랐냐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전 고점 부분까지 와 있고 그리고 현재 이 10만 원 선에서 좀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는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밀린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뭐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 2차 전지가 오를 때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미국의 IRA를 통해서 이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엔캠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엔솔이라든지 SK온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해액 기업 같은 경우 국내 1위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도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중국 기업들을 좀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 1위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올해가 24년인데 26년까지 미국에 신규 공장을 4곳을 또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IRA에 대한 수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에다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굉장히 좀 근거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10만 원 넘어서는 자리, 물론 뭐 7만 8천 원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좀 보셔도 이제 매도를 하셔도 크게 뭐 이견은 없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1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선까지 그리고 코스피가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는 1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자리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 한 10% 정도는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 한 10만 원 선까지는 적어도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이 저점에서 매수세를 또 이제 들어가면서 반등 시 또 수익을 제거해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일부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일부는 또 이제 손절 라인 좀 지켜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응축을 해준 만큼 이번 상승에 힘이 더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죠. 10만 원 이상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는 3,930원, 비중은 2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 기회를 놓쳤는데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자, 어제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 또한 상한가로 안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슈 소멸과 함께 바로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쪽 이슈가 아니면 이렇게 강한 슈팅을 줄 수 있는 종목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코인 쪽의 이슈는 당분간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어떤 이제 테마성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슈팅이 좀 나타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새롭게 없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제도권 안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기 초반에는 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 향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에 올라오면 코인 가격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ETF가 이제 전국의
전 세계 나라들에게 다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미국을 필두로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운용사라든지 증권사에서도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다시 한번 이제 코인 가격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ETF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아쉬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 오늘 계속해서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저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었을 시에 이제 다시 한번 단기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인에 관련된 가격들이 계속 상승할 때 바로 이제 전 고점인 8천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었을 때 업비트라든지 이 빗썸의 수익이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뭐 이제 직접적으로 코인을 거래해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 수수료로서 굉장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세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 업비트라든지 빗썸의 수익성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의 지분 5.95%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외에도 이 토스 지분을 약 10%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스뱅크도 지금 이제 상장을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관사들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뭐 올해 안에 상장할 수 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이런 지분법 이익 때문에 이 토스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인 위에도 토스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빠졌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반등이 좀 나왔었을 시에는 그때서는 이제 현금을 또 이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쪽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손실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늘리지는 마시고요.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4,000원이 넘어서길 좀 이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4,000원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00원이 넘어간 점에서는 10%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외에도 토스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간에 일단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만큼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4,000원 선이 넘어가면은 일부는 익절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종목 고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시황 정보라던가 또 추가적인 뉴스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외 전문가님이 또 새로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선물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단기간에 이제 빠른 수익을 또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수익들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검색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지 그리고 내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발빠르게 선매수함으로 선점을 함으로써 그리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셔서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뭐 그 외에 각종 시황이나 관련된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얻어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하면 많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상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4,5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더 떨어지네요. 단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이번 12월, 그러니까 작년 고점이 아니라 21년도, 22년도 초반에 고점대 매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또 홀딩을 하셨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네. 흘러내리고 있는데 조금 네네. 전략을 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 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한동훈 관련주로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이정재 배우님의 또 이제 함께 이렇게 관련주로서 대상이 엮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이슈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갔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된 이후에 발표를 했죠. 본인은 뭐 비례대표나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또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돼야지 또 이 대상도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좀 소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곡물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재차 뭐 정치적이든 혹은 테마성이든 다른 요소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실 보시면 그동안 단기간 안에 이제 한동안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런 이후에 하락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센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미련을 일부는 좀 버리시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홀딩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절반으로 사실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AI라든지 그리고 반도체가 좀 쉬고는 있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좀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 대상을 계속 홀딩해서 간다기보단 절반 정도는 이제 손절을 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신다고 하면 이런 손실분들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손절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슈가 소멸이 된 만큼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때 기회비용을 차라리 좀 다른 쪽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반 정도 조금 매도를 하고 다른 쪽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어서도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뷰노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37,900원, 비중은 3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이런 AI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또 이슈들도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우리 시장에서 한번 반짝였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3%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계속 진출을 하기 위해서 FDA 준비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슈랑 이런 전반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주가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낮은 시간부터 굉장히 최근 들어서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의류 AI가 부각이 되면서 뭐 뷰노라든지 뭐 이제 그 외에도 뭐 딥로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부각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들이 아무래도 이 의료 AI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순환매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의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37,900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실 사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절 라인은 그 대신 한 35,000원 정도. 사실 35,000원 라인들이 이 저점 부근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37,000원 선까지는 아니 35,000원 선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재차 하락이 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연이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43,000원 선까지는 좀 지켜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이 한 35%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점 부근에서 또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비중을 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는 현금화하시고 그런 이후에 그러니까 뭐 한 4만 원 선이 좀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이제 한 20%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비중을 조금씩은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홀딩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목표가 한 42,000원 넘는 선, 4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35,000원, 목표가 43,000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가 32,100원,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반도체 소형주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를 보자니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또 국내 삼성전자를 보면 어닝 쇼크 때문에 막상 더 좋아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번 주 주가를 보면은 이수페타시스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렷한 방향성 지금 나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안 이제 반도체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PCB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좀 박스에 좀 갇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32,100원이기 때문에 사실 32,000원 다시 한번 박스 고점 부분까지 갈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부분이 32,1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한 35% 정도 되니까 다시 한번 32,500원 선까지 온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한 35% 되시니까 10%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시총이 좀 높습니다. 시총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얘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든지 뭐 HMM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이제 변경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는 매수가까지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하단 부분인 27,000원 선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박스 고점이자 매수가이진 32,000원 선이 도달하면은 10%를 제외하고 전량 매도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렸는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한 공략주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 주 공략주도 좀 기대가 돼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로 네페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 라인까지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재차 이제 이 상승을 좀 나타나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이런 지점에서 좀 발빠르게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칩넷 관련돼서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과제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칩넷 연합체에서는 국내 후공정 업체예요. 후공정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칩넷 연합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칩넷 연합체에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제 TSMC 이런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는 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페스가 향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이 있는데 단기간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오히려 낙폭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05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0,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22,000원 라인까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22,000원 1차 목표가 그리고 이제 24,000원 2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이제 오늘도 하락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500원까지만 손절 라인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가격인 20,050원 선에서 20,500원 선에서 함께 매수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로는 22,000원 라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엠노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좀 좋지는 않은데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엠노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삼성 SDS가 또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엠노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S도 굉장히 좀 더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제 엠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면서 슈팅도 굉장히 좀 잘 나와서 10만 원 부근까지 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6만 원 밑에서까지 거래가 됐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런 AI 테마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CES에서도 이 삼성 SDI가 이제 이 AI 관련된 이 통신망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엠노가 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S와 공동 개발한 AI 기반의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 이 AI를 통해서 이 원문이라든지 문서 이런 영문들을 다 한글화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에 대한 습득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내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엠노가 이제 저점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추 박스 상단까지 다시 한번 65,000원 선에서 76,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타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8만 원 선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뭐 9만 원,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8만 원 라인들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수익이긴 하지만 일단은 1차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일단 잡아 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선이 돌파되는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고 2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슈팅이 한 번에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왔었던 이런 차트 흐름처럼 이제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8만 5천 원을 터치해 준다고 하면 거기서 전량 수익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노도 현재 매수가, 현재가 7만 6천 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좀 이제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엠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되 1차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선이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